안녕하세요. 디자인치과 사색의 일기 사색쌤 우상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임플란트 이제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부모님들 임플란트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이 보시는 분이 본인이 임플란트 꽤 많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은 후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어놓고 얼마 후부터 그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염증을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가벼운 염증은 그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에 국한돼서만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초기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에서 일어나는 염증 단계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연 치아에서도 잇몸에 국한해서만 조금 뭔가 양치를 할 때 피나든가 그런 초기 염증은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얘기하고, 그 치은염 단계가 넘어가서 이제 세균이 잇몸 아래에 있는 뼈까지 조금씩 녹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이 되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조금씩 녹으면서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도 시릴 수도 있고, 또 이가 흔들릴 수도 있고, 흔히 풍치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흔들리고 또 시리고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풍치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치아에서 일어나는 염증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임플란트 주변에서도 잇몸 레벨에서 염증이 있다가 그 단계가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와 자연 치아에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어차피 세균에 의해서 주변 잇몸이나 뼈가 망가지는 거는 같은데, 잇몸이 자기 치아 주변의 잇몸이나 뼈가 망가질 때는 우리가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환자 본인이 내 잇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프구나, 이거를 느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연 치아는 그런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시리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도 시리고 이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딱한 거 씹으면 아프고 하니까 뭔가 탈이 났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와서 좀 미리 조기에 치료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뼛속에다가 이런 티타늄 나사 모양의 벽에다 우리 그림 같은 거 걸 때 못 박듯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신경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엔 인대가 없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뼈가 절반 이상 녹아나가도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시리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 정도 느낌 외에는 사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초기에 염증이 시작돼도 환자가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치료받은 병원에 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을 꼭 권하고요.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 염증이 치료할 때 왜 힘든지, 자연 치아보다 왜 힘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은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둔하신 분들은 뭐 거의 절반 이상 녹을 때까지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두 번째, 발견이 됐다 하면 이 주변에 세균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종이가 뼈의 그 최상층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은 그냥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뼈보다는 위쪽이지만 이 위에는 또 살이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눈에 이 티타늄 나사가 보이진 않아요. 이게 보일 정도 되면 아주 심하게 녹으신 분들은 보일 거고, 대부분은 뼈 위로는 이렇게 노출이 됐지만 여기는 살이 덮고 있어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임플란트 염증도 그렇고 치아 염증도 그렇고 다 세균들에 의한 질병이거든요. 이 세균들이 이 표면에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란 거는 세균을 없애야 되는 건데, 자연 치아에 있는 세균도 없애기 힘들지만 이 임플란트는 이게 나사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미세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뾰족한 걸로 이렇게 뭐 다 넣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실제로 입안에서는 이 옆에 치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구가 들어가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뻔히 보면서도 여기를 닦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염증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 임플란트
학회나 학계에서도 이 임플란트 주위 염증 치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아프고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나 이런 학회의 탑픽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뭐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서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표면에 붙어있는 이 때라는 게 결국은 제가 때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세균이에요. 세균막. 세균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표면에 우리 치석처럼 지저분한 게 막 달라붙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엉겨 붙어갖고 아주 오랫동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내야 더 이상 세균이 잘 안 달라붙고, 그래서 뼈가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표면을 깨끗하게 세균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부터 쭉 있었던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표면을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치아 가는 그 기구 있죠? 그런 걸로 이 표면을 갈아버리면 표면도 좀 깎여 나가고, 당연히 표면에 살고 있던 세균도 없어지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입안에서 옆에 치아도 있고 피도 막 나고 있고 여기 잇몸이 이제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잇몸을 째서 열었다 하더라도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버 같은 걸로 이 표면을 쫙 갈게 되면 이 티타늄 가루가 확 날리거든요. 그 날린 가루들이 잇몸에 이렇게 박히게 돼요. 박혔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게 타투처럼 남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술식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이 주변을 버로 깨끗하게 다듬어낼 정도가 되려면 치과의사 중에서도 임상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 아니면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다른 환자분 없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했을 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부분은 하면서도 잘 안 돼서 치과의사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 술식이에요.